礼儀っていう部分で武道なので、その礼儀を重んじるということで、そういった魅力と、あとは重要豪説って言葉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小さい人間が大きい人間に勝つっていう、そういう魅力が柔道にはあると思います。2004년 마지막 밤, 전 세계 3대 종합 격투기 대회 중 하나인 K1 연말 대회에서는 한 신인 선수의 등장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유도복 차림으로 나타난 그는 일본 유도 81kg급의 1인자였던 아키야마 요시히로. 그의 곁에는 일본 프로야구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기요하라 가츠히로 선수도 있었다. 화려하게 등장한 이 신인 선수의 맞상대는 전 IBF 헤비급 세계 챔피언 출신의 프랑스와 보타. 신장은 물론 몸무게만도 40kg 이상이 차이 나는 조건에서 아키야마 선수가 자신의 데뷔전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가 관심사였다. 아키야마는 복싱 선수 출신인 보타의 주먹을 봉쇄하기 위해 초반부터 그라운드 기술, 즉 눕힌 상태에서 공격을 이어나간다. 승패가 갈린 것은 경기가 시작된 지 1분 50여 초가 지날 무렵이었다. 일본 유도 국가대표 출신의 아키야마 요시히로. 그는 유도 기술로 승리를 결정지으며 자신의 종합격투기 데뷔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지난 11월 4일 서울에서는 종합격투기 대회를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격투기 무대 데뷔 2년 차인 아키야마도 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한국팀 대 외국팀으로 나눠 치러지게 될 이번 시합에서 한국팀 주장을 맡은 이는 아키야마 요시히로였다. 제일 마지막에 시작을 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좋은 시합도 됐습니다. 조금 어눌하긴 해도 한국어로 자신을 추성훈이라고 소개하는 아키야마. 그는 왜 두 개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일까? 아침 식사 시간, 격투기 선수인 추성훈의 식탁은 푸성기로 가득하다. 시합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음식들을 조절해야 한다. 이맘때쯤 되면 식사 때마다 벌어지는 어머니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이건 또 뭘 남겼어 이건 또. 그래야.
쩌러쩌러 노고시아가 내가 사건에 시간을 구해 이거. 아들이 먹는 게 어머니한테는 늘 성에 차지 않는다. 음식 먹었을 때 이거를 똥 먹어야 될 때 좀 남겼을 때 승질이 나잖아. 열심히 하는데 안 먹고서는 체중을 늘린다 하면은 그 방법 좀 찾겠어. 솔직히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 저기 영양이 있게 안 먹고서는 영양을 만들 수 있으면 그 어디 코스 있으면 그걸 찾고 싶다 이거야.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데 입고된 니하고 고중에 니하고 고중에 입고된 안 뭐야? だから250円俺が2つ食べたやん 입고된 니하고 고중에 로꼬가 고꼬대. 근데 난 뭐야 니하고 고중에 입고 담아대. 손으로 묶었을 뿐이야. 답이야. 俺2つ食べたっちゅうねんだから 그리고 사카라가 나야 그래마다. 예? 그럼 노고스 그래 료 차우야로 이때 이때는. 목소리를 높이는 쪽은 언제나 어머니지만 이런 모자간의 줄다리기는 번번이 아들의 승리로 끝이 난다. 어머니가 남기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거죠. 네 그건 체중도 있으니까 그런 거안 먹을 때는 안 먹어요 쟤도 네. 그건 잘 몰라갖고 그런 건 자기가 조절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지고. 아침 식사 후 추성훈이 체육관에 갈 채비를 한다. 예 그거 뭐야 예 자기 관리가 철저한 추성훈은 다른 사람의 간섭이 없어도 훈련만큼은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다. 유도 선수 시절부터 몸에 밴 오래된 습관이다. 도쿄 최대 번화가 록본기. K1 선수들은 최고급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 체육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추성훈의 타격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오히가 씨는 WBC 웰터급 세계 5위까지 올랐던 복싱 선수 출신. 격투기 시합에서 유도 기술만으로 승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격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そんな力入れてグッと打たなくてもいいんですかねこうなんていうのかな肩の力力んでねこう入ってるからね肩の力で拳をするような感じでこの時にバーンにいったらねどうしても最初から力入ってるから、펀치 할 때 좀 밸런스가 더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는 계속 그 운동하고 자기가 그거 그 가르쳐 주는 거 말고 자기가 그거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ここでいいよね力で振り込む 격투기 경력만 놓고 보자면 추성훈은 아직 신참내기다. 그러나 일본 격투기 팬들 사이에서 그의 지명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격투기 선수로는 드물게 여러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고 유도 선수에서 격투기 무대로 뛰어든 그의 이야기와 캐릭터를 소재로 한 만화도 있다. 종합 격투기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백 명의 프로들 중에서도 추성훈은 가장 주목받는 선수들 중 한 사람이다. 오사카의 이쿠노쿠. 일본 내에서 제일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네 집 중 한 집이 한국인이라는 이곳에서는 한국말이 써진 간판이나 한국 이름을 가진 문패를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추성훈의 집도 이곳에 있다. 격투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는 태어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다. 이곳에는 여전히 추성훈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 요즘 어머니는 도쿄와 오사카를 오가며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좀 가져가려고 좀 올려놨거든요, 대충요. 예, 요거 하고. 예, 저거. 뭐예요? 이거는 그 사골뼈 국물만 냈어요, 스프만. 예, 요거 한 덩어리씩 저기 뭐 먹기 좋게, 예, 먹기 좋게 대표 먹고. 그래서 이것만 했다면 가스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 있죠. 밤새도록 딸리니까 아침서부터 12시, 1시, 뭐 12시는 안 되고 1시 그 지금까지 하거든요. 뭐 하루 지나서 또 전화 오고, 하루 거기서도 웃어요. 아, 지금 가스 쓰고 있습니까? 그럼 예,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오래전부터 운동선수였던 아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 이제 그녀에게는 일상이 됐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추성훈의 지난 시절들. 어릴 때부터 그는 유난히 유도를 좋아했던 아이였다. 중고등학교 시절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추성훈은 중요한 시합에서는 번번이 제외되고 만다. 국적이 문제였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좋은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중요할 때 나갈 때 그런 걸 택해야 하는 게 일본 그 국적 있는 사람만 나가야 되는 시합 같은 거, 주니어 시합 같은 거 이런 걸 일본 사람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랬을 땐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우리 애가 나갔을 건수가 그 여건이 되는데 그 2등 해나가 우리 애 대신 나간다. 우리는 국적이고 거기는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걸려드니까. 저녁 시간 밥을 먹기 위해 식구들이 모였다. 오랜만에 어머니가 된장찌개로 한국식 밥상을 차렸다. 추성훈 집안이 일본에 건너온 것은 1923년.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 2, 3세들이다. 과거 제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냉대 속에서도 이들은 한국 국적을 지켜왔다. 이 세대들에게 국적은 자신의 뿌리와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다. いや、まあでも反対にね、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があるから反対に韓国人の籍のままでいようっていう気持ちがね、なんかに負けてしまったようなそういう差別というかそういうね、そういうのに負けてしまって。 自分でこうなんていうか折り合いをつけるというかあれしてしまうのはなんか自分になんかその世間に負けてしまったような気がして、まあ、日本で住むにはやっぱり日本国籍を取った方が住みやすいとは思うんですけどいろんな面ででもそれはやっぱりなんかルーツみたいなものをなくしてしまうような気がしてですね。はい。 젊은 시절 아들과 마찬가지로 유도를 좋아하고 또 재능이 있었던 추계이 씨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다. 대한민국의 유도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었다. そうですね。やっぱり柔道日本でまあ韓国人だから韓国から試合に今まで教ポの先輩たちがたくさん世界選手権やオリンピックでメダルを取られてるんでできたら自分も同じように。 まあ代表選手になれたらなって思ってましたけど。 굳센 체력, 알찬 단결,
빛나는 전진을 다짐한 민족의 제전 제53회 전국체육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1972년 추계희 씨는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다가선다. 제1교포단 대표 자격으로 전국체전에 참가한 것이다. 그는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다. 그러나 이듬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부상으로 탈락하고 만다. 대신 추계희 씨는 당시의 인연으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당시 국가대표 수영선수였던 아내와 전국체전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한 것이다. 얼마 뒤 두 사람은 결혼했고 1975년 첫 아이가 태어났다. 추계희 씨는 아들에게 성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부터 아버지 손에 이끌려간 유도장은 어린 아들에게는 놀이터였다. 언제부턴가 어린 성훈에게는 유도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가 생긴다. 그 아들에게 태극전사의 꿈을 심어준 것은 아버지였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 한국 실업팀에서 입단을 제의했을 때 추성훈은 과감하게 한국행을 선택한다. 僕が強く推した方なんで、はい、向こうへ行って韓国の柔道もしっかり習ってですね、まあ日本にないような柔道がまた韓国にはあるんで、だからそれも自分のものにすれば、まあ韓国でも日本でも通用する柔道家になれ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ってたから。 부산시청 유도부의 새벽 훈련. 겉으로 보기에야 다른 선수들과 하나 달라 보일 것이 없는 성훈 씨. 그러나 성훈 씨의 고향은 이곳 한국 땅이 아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라난 제1교포 4세. 그래도 굳이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고집하는 성훈 씨. 일본 유도계에서 꽤 촉망받는 기대주였던 그가 일본을 떠나 이곳 한국으로 온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유도 하고 국가대표 하고 싶어서 일본에서 유도 안 하고 한국에 와서 유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대학 시절 일본 대학생 유도 대회 3연패의 전적이 말해주듯 그는 기량면에서 뛰어난 선수였다. 그러나 일본 유도와 다른 한국식 유도에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일본에서 그 기술을 걸 때 보통 여기 잡잖아, 그죠? 여기 잡으면은 네가 여기 잡는단 말이야, 잡아봐. 이리 잡잖아. 그럼 한국 선수들이 거기다가 이걸 잡고 치잖아. 그러면 공격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추성훈은 지독한 연습벌레였다. 언제나 그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훈련에 임했다. 등을 깊이 잡으라고 이거를. 알겠지?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운동 스케줄이 있건 없건 없으면은 자기 스케줄 만들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플러스를 해가지고 다시 자기 스케줄 만들어가지고 옆에 동료들이 승훈이를 보면은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같이 뛰고 싶어하고 같이 운동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스케줄이 없어도 늘 운동을 하는 그런 팀이 승훈이가 와서 6개월 만에 그걸 다 만들어 버렸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추성훈의 한국어 실력은 단어 몇 마디가 고작이었다.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노래가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아리랑요? 아리랑. 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 아리랑 고기밖에 몰라요. 따라해야 돼 그러면. 그러나 불과 2달 만에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생활이나 사고방식 등에서도 한국 문화에 빠르게 적응한다. 아리랑 고개를 고개를 넘어간다. 거기 예. 알겠냐? 아리랑. 추성훈에게 한국 생활은 국적 때문에 겪어야 했던 차별이 없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넘어간다. 잘했어.
일본에서 살아서 있어도 뭐 마음은 한국 사람이니까 뭐 한국 국가대표 뭐 하고 싶어서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으니까요. 뭐 기아 안 하고 여기 왔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당시 추성훈의 체급에는 조인철이 있었다. 고교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그는 세계 선수권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1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 후련합니다. 네. 조인철. 한국에 온 지 1년여 만에 추성훈은 조인철을 위협할 만큼 성장해 있었다. 그러나 두 선수의 경기는 번번이 애매한 판정으로 승패가 갈렸다. 먼저 점수를 얻고도 후반부에 심판의 경고나 주의 때문에 지는 일들이 벌어졌다. 확실하게 제압을 못하니까 꼭 이래 판정 내지는 뭐 주의나 경고 뭐 이런 식으로 이래 판정이 평가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주의를 안 줄 수도 되는 부분이고 뭐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시합에서 뭐 심판이 뭐 하는 그 판정은 뭐 심판이 고유 권한인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성훈이가 조금 섭섭해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합하면서. 그러나 당시 유도계에서는 용인대 후광 없이는 국가대표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었다. 지금 이제 유도계 같은 경우에는 뭐 용인대가 거의 100% 다 회장부터 시작해서 집행부까지 다 자리를 차고 앉아 있고 또 심판진들도 A급 심판들 20명을 배정을 하는데 100% 다 이제 용인대 출신으로서 이제 심판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학교를 봐줘야 되겠다. 또 내가 이 학교 출신이다. 뭐 어떤 이런 계기로 인해서 심판을 들어가게 되면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이제 시합에 상대방이 이겨도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상대를 이렇게 지게 만드는. 심판의 권한이 절대적인 종목들에서의 판정 시비는 종종 있어온 일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나 개인 감정이 개입될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점수를 결정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심판의 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승패가 모두 결정된 후에 그 판정이 잘못된 것이라 밝혀진다 해도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당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손써볼 아무런 방법이 없는 셈이다. 추성훈 이전 조인철과 호각세를 이루던 선수는 윤동식이었다. 작년도에 윤동식 선수가 결국 국제무대에서 47연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윤동식은 국내 선수로는 드물게 다양한 기술을 구사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외국 선수들이 가장 꺼려하는 선수이기도 했다. 조인철의 거북다리. 네, 이런 경우에 장내에서 기술을 걸어가지고 장애로 나오면서 내치는 것은 장내로 인정을 하게. 그러나 윤동식 역시 대표 선발전에서 조인철의 벽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두 선수의 시합 뒤에는 늘 판정 시비가 뒤따랐다.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윤동식이가 이겼다. 분명히 윤동식이가 이겼는데 어떻게 조인철이가 선발이 됐다. 물론 그 어떤 심판 판정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지면 끝이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비디오를 분석을 하고 정말 경기인들끼리 모여서 재판까지 또 가보고 또 시위도 많이 해보고 물론 제가 윤동식 선수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많은 어떤 그 유덕의 심한 소리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또 막 안 좋은 소리까지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남들이 이제 높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계랄로 바위치기다.
조인철을 피해 체급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윤동식에게는 이후 비운의 유도 천재라는 별칭이 따라다니게 된다. 이후 등장한 추성훈에게도 용인대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제1교포 출신이었던 그에게 이것은 또 하나의 차별로 받아들여진다. 그 시합이 이제 판정에서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성훈이 어머님이 막 시합장에서 좀 한번 항의를 하고 우리 감독 선생님 항의를 하고 지금 계시는 감독 선생님 그때 선수로 뛰실 때니까요. 그래서 항의를 막 하고 그날 마치고 용인 성적은 이제 성훈이가 3위를 했었고 저희들 단체 우승을 한번 해서가지고 이제 회식을 하는데 말이 없더라고요. 한 몇 시간 동안. 그래 마치고 나 저하고 이제 둘이 술을 먹으면서 내가 힘내라고 뭐 언제 시작인데 뭐 이거 가지고 왜 그래 기죽어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막 갑자기 눈물 흘리면서 막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성훈이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대학 시절부터 여러 차례 걸쳐 일본 귀화를 권유받았던 추성훈. 한국에 온 뒤로도 귀화를 조건으로 하는 일본 실업팀에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기에 그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체급당 3명의 선수를 뽑았기에 출전이 가능했던 2000년 코리아 오픈. 준결승에서 조인철을 한 판으로 꺾은 추성훈은 결승에서도 중국 선수를 한 판으로 제압한다. 집안 자체가 유도 집안이에요. 네. 아버지도 한 판이죠. 한 판. 아, 전광석화 추성훈 한 판. 멋진 경기네요. 그렇습니다. 아, 상대의 그 한국 선수들의 부진 속에 거둔 승리였기에 더욱 돋보였던 이 대회를 통해 추성훈은 자신이 세계 무대에 통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다. 아, 멋진 한판 승리가 되는 한국의 추성훈. 세계에서 1등 해는 거 제일 꿈입니다. 예, 처음에 그렇게 생각 가지고 여기 한국에 와서 유도했는데 시합 해보니까 좀 안 되고 뭐 무슨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고 하니까 좀 그 가운데서 유도 좀 그만둘까 싶어서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유도 좋아하니까 한번 또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가 좀 아직 남고 아직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태극막 타고 대표에 들어가가지고 세계에서 1등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가대표 이진으로 발탁된 추성훈은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 유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다. 태극 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첫 대회. 추성훈의 각오는 남달랐다.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전 경기를 한판승으로 장식한 추성훈은 이 대회 최우수 선수에 선정된다. 한국을 대표해 따낸 첫 번째 금메달이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일본이지만 그곳에서는 줄곧 외국인의 신분이었기에 조국의 이름으로 선 자리가 그에게는 더욱 특별했다. 하지만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던 국내 선발전은 여전히 그를 실망시켰다. 바꿔야지. 말해도 안 됩니다 여기는. 귀한 다음에 일본에서 유도해야죠.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추성훈이 오사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성훈이가 저인데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감독님 일본서도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부당한 불이익을 당했다 그런 의사표현을 했고 그래서 자기는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고 모국에서 유도를 대표를 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도
반쪽 한국 사람이라고 자기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일본으로 귀화해가지고 일본 대표 선수가 되는 게 자기로서는 더 빠르지 않느냐. だから本人が日本に籍を変えて日本でやりたいって言った時には反対できなかった。まあ日本でもそうじゃないかって言われたらわからないですけど、でも本人がまあ一生懸命向こうでやってその結果出した自分の結果やから、まあそれは本人に任せる。まあ一生懸命やったんで。はい、日本で生まれ育ちましたが国籍は韓国。今回帰化が認められましてこの講道館初出場となりました。平成関西所属の秋山正弘、義弘、赤の帯秋山です。 태극 마크를 달겠다는 희망은 접었지만 추성훈에게는 세계 최고의 유도 선수가 되겠다는 꿈은 남아 있었다. 귀화 직후부터 일본 유도 대회를 석권하기 시작한 추성훈은 2달 뒤 일본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된다. 이어지는 4차례 국제대회를 모두 석권함으로써 추성훈은 81kg급의 명실상부한 1인자로 자리매김한다. 아, 여기 태극기 들었네요. 이게 어떤 거죠? 태극기 여기 일본 귀화하고 이제 그 한국 이 마크를 못 따니까 막 아들이 이거 태극기 이거 뜯으라고 그러길래 알았어 대답하면서도 뜯으면서 참 그 가슴이 아픈 거 있죠. 태극기 문제 마크를 못 따는구나. 속에는 속 마음은 한국 사람이지만 뭐 이게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뭐 이제 끝나지는구나. 그 기념으로 다 그래서 떼어놓고서는 여태 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열린 2002 아시안게임. 남자 유도 81kg급 결승에서 추성훈은 한국의 안동진과 숙명의 대결을 벌이게 된다. 한국의 안동진 선수가 81kg 이하 체급에서 지금 결승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흰색 띠를 메고 싸우는 안동진, 그리고 붉은색 띠가 일본의 아키야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키야마를 추성훈 선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일본으로 귀화해서 일본 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자, 치열한 잡기싸움, 태클 들어갑니다. 결승전이 벌어진 구덕체육관은 추성훈이 1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시청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며 훈련했던 장소. 그러나 이 시합에서 그는 일본을 대표하고 있었다. 관중들은 성훈이가 일장기를 달고 있어서 당연히 일본 사람을 생각하고 야유를 막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운영 요원으로 해서 이제 계실석에 앉아 있는데 조금 그런 것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성훈이를 응원했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이 성훈이가 이렇게 걸어왔던 길을 알면은 과연 저렇게 야유까지 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경기 전반 전체가요. 지금 어느 선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예요. 자, 이제 판정의 순간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2대1로 아키야마의 승리. 아깝습니다. 오늘도 일본의 한국 것이 될 수도 있었던 금메달이었기에 그의 귀화 배경에 취재진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그는 말을 아꼈다. 안동진 것도 이제 더 저는 뭐 원래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기회해도 유도와 사랑하니까 그쪽 관계없이 저한테 응원하는 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 귀한 이유를 좀 오늘 밝히신다고 했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귀한 이유를 한마디. 귀한 그래 유도 때문에 했습니다. 유도 때문에. 네. 그래서 적은 없나요? 파벌주의가 있었나요? 우리는 주인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알겠네. 파벌주의가 있었. 당시 언론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 유도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추성훈이 조국을 등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그것이다.
아시안게임 직후 KBS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추성훈의 삶은 귀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옛날에 뭐 한국 있을 때는 이 요금 좀 쓰고요. 이제 제일동포들은 이거 한국 여권을 쓰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이거 다 한국 이거는 요금 쓰고 이제 기아하고 일본 빨강 요금 다 그것도 바꾸고 이렇게 다 예. 어느 여권이 더 좋으세요? 이게 좋지. 이게 더 좋아요? 예. 왜요? 그냥 일본보다 이게 좀 정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정 예. 추성훈이 귀화 후에도 소중히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여권. 여기에 적혀있는 추성훈이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다. 그러나 이것은 귀화 이후에도 그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기도 하다. 한자 추성훈의 일본식으로 매산자를 더한 추산성훈. 이것을 일본식 발음으로 읽으면 아키야마 요시히로가 된다. 추성훈이 격투기 선수가 되기 전부터 가깝게 지내는 일본인 친구 우메다 씨. 현재 그의 휴대전화 속에 저장돼 있는 추성훈의 이메일 주소는 영어로 추성훈이다. 最初分からなかったんです。おい、アキメールアドレス教えてくれって言った時に見たらね、分からなかった最初。あ、なんだこれ本来の名前じゃないか。それを自分の携帯電話のメールアドレスにしてますちゃんと彼は。だから忘れてないし消してないし、それは自分の魂なんですよやっぱり。そういう気持ちがあるかどうかわかんないですけど、なんか残すことはやっぱりね。なんか形になればいいか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他に形に残ることってまずないじゃないですか、ね、まあね、メールのアドレスって言ったらちょっと軽い気はす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うやって残せたらね、まあやっぱ聞かれますしね、そうメールアドレスなんかこれなんかなとか言って言われて、やっぱ韓国の名前でっていうことはちゃんとお伝えして、僕の韓国の名前ですっつって、はい、この前の写真やな。 추성훈이 K1 무대에 데뷔한 이후 가족들 모두가 반쯤은 격투기 전문가가 됐다. 주요 선수들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는 물론 최근 동향 하나하나도 가족 간의 화제거리다. 지금까지 치룬 경기는 모두 4경기. 그중에서도 지난 봄 한 거구의 프랑스 선수와의 시합은 결코 잊을 수 없다. 신장 190cm, 121kg의 거구. 여기에 가공할 힘과 순발력을 지닌 이 거인이 추성훈의 두 번째 상대였다. 정상의 유도 선수답게 그라운드 기술로 초반 승부를 걸었다. 두 차례나 넘어뜨렸지만 상대는 쉽사리 제압당하지 않았다. 프로 데뷔 첫 패배였다. そこまでにまだ柔道と正反対やから乱暴でしょ、ね、顔とついたり足蹴って怪我させたり、もう血流れてもなんとなくそういう野蛮なこう、ね、そういうイメージ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それに怖いなどうしようっていうのその不安そういうの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まあねもう
すごくほんまになんかこう心配ずっと心配もうなんかどないやちょっと考えてほしいって本人も何回も顔見てね掴んだから言うてるんですけどね。 일본 유도계 역시 추성훈의 프로행을 원치 않았다. 소속 실업팀의 관계자는 그를 위한 전용 도장의 설계 도면까지 가져와 팀 잔류를 설득하려 했다. 사실상 평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それは吉野安く見すぎやでそんなもんなんで人がするそれを人のことをやで、まあ、人がされるようなことはだけどまあ飼い犬みたいに飼われるのは嫌や。いやだけど本音を言うと 서울 대회를 앞두고 추성훈은 종합 격투 도장을 찾았다. 대부분 실력을 검증받은 프로 선수들이 모여 그라운드 기술에서 타격 연습까지 철저하게 실전 위주로 훈련을 진행한다. 아직까지 이 세계의 신인인 추성훈으로서는 모자라는 실전 경험을 보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셈이다. 프로 데뷔 당시부터 계속 신경 써온 것이 타격 기술이었다. 하지만 지난 봄 패배 이후 그는 타격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아무리 유도 기술로 상대를 넘어뜨린다 해도 제롬 르베너와 같이 힘과 체격이 월등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타격 기술이란 생각이다. 최근 추성훈의 타격도 상당히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7월과 10월에 있었던 3, 4차전에서 상대를 모두 타격으로 압도하며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서울 시합을 목전에 두고 추성훈은 초긴장 상태다. 4년 만에 서울행.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승부를 내고 싶다. 입국장을 들어서는 추성훈의 얼굴은 밝아 보였다. なんか海外に来たっていうよりもなんか地元に帰ってきたっていう気分の方が大きくてすごく気持ち的にも充実してます。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나는 냄새부터가 다르고 그것부터가 좋다는 추성훈이다. 이제 4년 만에 한국 측 선수로 이제 경기하게 된 건데 관중들 앞에서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일단 뭐 다시 여기서 시합하는 거 너무 기쁘고요. 또 그 좋은 결과 보여주고 싶으면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워요. 네, 좋습니다. 4년 전 전국체전 결승에서 조인철을 꺾고 우승한 시합이 추성훈이 한국 선수로 뛴 마지막 경기였다. 사람들은 그가 한풀이를 했다고들 했다. 시합 전날 선수들은 사전에 약속한 체중을 지켰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초과 판정을 받으면 다음 날 시합 전까지 무조건 체중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컨디션 조절에 실패할 수 있다.
이번에 추성훈과 맞붙을 상대는 가라데를 주무기로 하는 오쿠다 마사카츠. 유도와 가라데의 힘겨루기가 될 전망이다.第1試合86キロ級秋山選手85.4 86kg 대역에 85.4kg 통과했습니다. 유도 선수 시절부터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그답게 여유 있게 통과했다. 그래 뭐 이제 뭐 밥 먹고 좀 쉬고 좀 몸 풀고 좀 이제 내일이니까요. 좀 몸 관리 잘 하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내일까지는 마음 놓고 먹어도 되겠어요? 예, 많이 못 먹고요. 그냥 좀 맛있는 거 먹고요. 예, 쉬겠습니다. この塩につけてくるんでどれがこの塩あるじゃん鶏の肉그날 저녁 추성훈이 선택한 맛있는 음식은 삼계탕. 한국인 어머니 밑에서 컸지만 그가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접한 것은 나이 들어 한국에 온 후였다. 김치 된장찌개 맛에 넉넉히 더 얹어주는 후한 인심까지. 그의 한국에 대한 기억 중에는 음식에 대한 것도 많다. 일본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일본에서 먹는 삼계탕하고 틀려요? 예, 뭐가 틀린지 모르겠지만 뭐 한국에서 먹는 거 제일 맛있습니다. 시합 만 하루 전의 저녁 식사였다. K1 사무국이 한국 시합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던 추성훈. 다시 한국 대표로 설 수 있다는 설렘으로 지난 3주간을 훌쩍 넘긴 그였다. 한국 사람들에게 다시 한국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좋은 승부를 내고 싶은 것이다. 얼굴은 좋아 보이네요. 예. 네, 좋습니다. 대회 시작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추성훈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일찌감치 경기장을 찾았다. 아들의 경기 현장을 늘 함께해온 어머니지만 아직까지 그녀는 아들의 경기를 똑바로 지켜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들 시합해놓은 거 똑바로 볼 수가 있는가 지금 그런 좀 마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네요. 글쎄 오늘도 눈 똑 뜨고 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보지 못하지 않나는 생각하는데 모르겠네요. 자, 곧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에 앞서 한국팀 대 외국팀의 대결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은 확연한 기량의 열세를 보였다. 대회 중반에 접어든 제6경기까지 1승 5패. 외국팀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을 압도했다. 하실 거예요?
제7경기는 애틀란타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김민수 선수 차례였다. 초반부터 치고받는 치열한 승부 끝에 김민수 선수가 필살의 목걷기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제 한국팀은 겨우 2승을 올렸을 뿐이다. 경기 시간이 다가오면서 추성훈은 몸풀기를 시작한다. 지금부터 경기 직전까진 계속 몸을 움직이며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 격투기의 자존심 최무배 선수의 제10경기가 시작됐다. 이제 이 경기가 끝나면 한국팀 마지막 순서로 추성훈이 링에 오를 것이다. 어머니에게 경기장은 늘 길고 긴 고행의 현장이다. 모든 선수들이 아들 같고 아들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애인다. 결국 최무배 선수도 패하고 만다. 지금까지 2승 8패 압도적인 성적으로 외국팀이 사실상 승부를 가른 상태. 마지막 경기에서나마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 추성훈의 마음이다. 신장 177cm, 체중 85.4kg, 이날 추성훈은 태극기와 일장기를 양 어깨에 달고 나왔다. 경기 초반 역시 그라운드 기술로 상대를 압박하는 데 성공한다. 상대 오쿠다가 십자꺾기 기술을 시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제 앞에 있는 게 너무 기쁘고요. 진짜 행복합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가슴 안에는 하고 지금 여기 들어가는 피는 완전 한국입니다. 더 이상 열심히 해갖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유도가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날 때부터 한국 국적을 가졌기에 연어가 성장에 돌아오듯 그렇게 찾아온 그였다. 그 와중에 한국을 알게 되고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랬기에 그 쓰라린 좌절과 고통의 시간이 이젠 고맙고 소중하다고 말하는 그를 한국인으로 한국 선수로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소망하는 그를 추성훈을 아키야마를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世間的には秋山ですけども、やっぱり身近な人間からすると中孫墳以外何者でもないです。 추성훈 이래 물어봐 추 이래 부르고 이랬는데 우리한테는 아직 추성훈이야. 추성훈이든지 아키야마 요시히로든지 저한테는 똑같은 친구지만 저한테 와닿기는 추성훈이 와닿지 아키야마 요시히로는 조금 먼 느낌. だから僕はそうですね。呼び方は本当に秋って呼びますけれども、それは日本の秋山であり、そして韓国の魂を持った一人の素晴らしい友人。正直僕はねどっちも一緒なんですよ。中孫って呼ばれるのもいいし、秋山義弘って呼ばれるのもいい。韓国ではやっぱり中孫って呼ばれたいって思うし、日本でだったら友達が秋山って呼んでも僕はおかしくないし、それはもうどっちもどっちがいいとかそんなのはないです。はい、同じなんですね。韓国ではその代わり中孫って呼ばれたいと思います。いやどっちともですよ。本当に秋山っていうのも僕ですし、中っていうのももちろん僕ですし、帰化をしてその中孫墳っていう名前は本当は消えてしまったんですけど僕の中にはちゃんと中孫墳っていうのは刻まれてるし、それはもう家族全員が分かってることなんで、だから一生消えることのない僕の名前なんで、それも僕ですね。